유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곤잘씨의 곤잘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예, 보통 때 같으면은 이제 제목에 곤잘소리라고 적어놨을 텐데, 오늘은 이제 제목에 제가 타로 정보라고 아마 써놓을 거예요. 이게 왜 타로 정보인고 하니, 타로 스터디를 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사항이라던가, 혹은, 이런 건 질문이 많이 나왔어. 이런 건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싶은 거는 이제 오늘부터 타로 정보라는 말머리를 붙여서 제가 제목을 짤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역시나 오프라인 타로 스터디에 제가 참여를 하던가 혹은 이제 뭐 오프라인 스터디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유튜브로 타로를 접한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유튜브에서는 카드 여러가지 사용하던데 그렇게 여러가지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 혹은 여러가지 사용해야 하나요? 혹은 나는 카드 하나만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꼭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해졌네요.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면 좋은가요? 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리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다들 이제 여러가지 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저만 해도 남임대로 리딩을 할 때 최소 3종류의 카드를 사용을 하니까 그런 경우를 더더욱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듯이 카드는 이제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로 나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오라클 카드로 제가 들고 나와 본 게 요렇게 3종류가 되겠습니다. 요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죠. 주역 타로 카드. 주역을 소재로 만든 카드고요. 원래 이제 주역점을 보려면 동전 3개를 가지고 양괴, 음괴를 내던가 아니면 서죽, 죽간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괴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걸 간략하게 해주는 주역 오라클 카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펫 오라클 카드입니다. 반려동물이 현재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것을 해주면 좋아요 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반려동물에 특화된 카드고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많죠. 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 이제 수원 바네사 쳐보면은 이제 바네사 타로 혹은 소리 타로라고 하는 그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거기 계신 분께서 굉장히 진짜 딱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이 덱을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게끔 굉장히 설명 잘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블로그에서 판매할 때 아마 패도라클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은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이제 참여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노먼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오라클 카드들은 각기각색의 특색과 컨셉이 확실히 잡혀져 있어요. 주역 타로 카드, 주역 오라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 사이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덱입니다. 물론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카드를 보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숨을 몇 번 쉴지 밥알을 몇 번 먹을지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하지만 다른 주역 점괘들과는 다르게 극음괴, 극양괴의 개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있어서 약하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 카드 하나, 한 장만을 가지고도 저는 웬만큼의 상담은 가능합니다. 보통 주역 카드를 웬만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 정도는 가능하세요. 이거 제가 절대 특출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 카드의 특색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역에 있는 이 괴 하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해져요. 하지만 라이트하게 공부를 해서 이 카드를 갖고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큰 그림을 보는데 특화가 되어 있다. 큰 그림, 큰 방향성. 이렇게 저는 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펫 오라클 카드. 이 카드는 제가 이제 조만간 뭐 제가 이제 리뷰를 할 생각도 있는 카드고요.
뭐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들 키우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 애옹이 외에도 이제 반려벌레의 경우도 반려곤충이라고 하죠. 반려곤충이라든가 갑각류 두 종류 생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반려파충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잘 됐고요. 심지어 술 먹고 뻗은 개된 친구를 탐색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즉 이 카드도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라는 게 확실히 지금 컨셉이 잡혀있죠.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레노먼드 카드입니다. 르노르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은 오라클이라기보다는 타로처럼 한 가지의 체제 컨셉에 맞는 레노먼드 카드 혹은 르노르망 카드라고 대분류를 따로 짜놔도 된다 싶을 정도의 카드예요. 이렇듯 점을 보는 모든 카드를 오라클이라고 하고요. 이 레노먼드 카드 자체도 이제 타로랑 비슷합니다. 약간은 작은 그림, 짜잘한 그런 거를 맞추는데 꽤나 이제 융통성이 좋은 그런 카드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듯 오라클 카드들은 각자의 컨셉에 맞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는 리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제 이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펫 오라클 카드를 가지고 나의 1년 운세를 점친다 라고 하면은 볼 수야 있겠지만 쿼런트 분에게 있어서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 다가오겠죠. 반면에 이 주역 카드를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현관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카드는 답을 이야기해 주겠지만 그 카드를 읽는 카드 리더 입장에서는 이 리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는 이 르노르망, 레노먼드 카드를 가지고 내가 언제쯤 죽을까요를 본다면은 그에 대한 신빙성도 또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듯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라클 카드들은 한켠에 정리를 해놓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타로 카드는 어떨까? 본래의 타로 카드는 요렇게 아서 웨이트가 만든 웨이트 덱, 이거는 유니버셜 웨이트죠. 가장 초심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 찾게 되는 카드가 아닐까 싶은 우리의 밀리언셀러 유니버셜 웨이트입니다. 사실 이 카드 하나만 가지고 웬만한 타로 상담용 스프레드는 다 짤 수가 있고 다 리딩이 가능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고 그 끝이 없다 보니까 각 컬렉터, 수집가들의 이제 욕망을 자극하는 카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 기본적인 유니버셜 웨이트를 베이스로 삼되 화려함과 르네상스풍의 그림을 가진 카드를 만들어 보자. 그 결과 나온 카드가 따라란 골든 타로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와 이 카드를 만든 마스터가 이거를 염두를 해뒀는지 해두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골든 타로라는 타로는 아무래도 르네상스에서 바라본 중세의 입장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요렇게 금박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카드이다 보니까요. 금전운이라던가 사업운에 굉장히 특화가 된 리딩을 보여줘요. 즉 이 카드는 연애운을 못 봐 라기보다는 금전운에 특화된 성격을 가진 카드이다 보니까 사업의 성패라던가 금전운에 관련된 리딩을 해보았을 때 일반 유니버셜 웨이트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리딩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조금 더 근사치에 접근을 하더라.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석적인 스프레드가 아닌 개인이 자작한 스프레드 혹은 프리스타일 리딩을 하겠다, 프리스타일 스프레드를 이용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두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환경 및 운세를 유니버셜 웨이트로 보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금전적인 면을 이 카드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카드를 섞어서 보게 되면은 요 카드로 3카드,
요 카드로 3카드, 혹은 요 카드로 5카드, 요 카드로 3카드, 이렇게 리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또 보통 이제 정통파인 타로 마스터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여러가지 변수가 생겨버리거든요. 똑같은 카드들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운세에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금전운이라는 이 카드에 있어서 매우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넌 리딩을 할 거냐 라던가, 전체적인 운세에서 이제 만약에 소드 나이트가 나왔는데 금전운에서마저 소드 나이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넌 이걸 어떻게 리딩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또 생각 외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꼬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똑같은 카드가 나왔고 비슷한 맥락이 나왔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운세와 금전 운세가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 라는 설명을 한 뒤에 리딩을 하시면 되고요. 요 운세가, 전체적인 운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금전운을 보는 골든타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운세가 나왔지만 금전에 한해서는 매우 좋지 않은 바, 이번 해에는 금전운이 바닥을 치는 만큼 다른 운세에서 그만큼의 운이 걷어들여지기 때문에 금전운을 포기하시고 다른 것에 조금 더 매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서두를 띄워놓고 저는 리딩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예. 결국 요 카드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컬렉터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가지 덱들이 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 참고한 그런 컨셉에 맞추어서 덱의 컨셉이 짜여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덱은 이런 운세 혹은 이런 상담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컨셉을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가 되게끔 갖고 나오게 된 게 현대의 아트 스타일 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덱을 섞어서 전 리딩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군데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웨이트만을 봤을 때 연애운에 있어서 뼈 때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면 이제 여러가지를 알 수도 있겠죠. 제가 연애덱에서 주로 사용을 했듯이 이제 로맨틱 타로를 통해서 과연 나의 무드가 문제인가 혹은 잠자리에서 상대의 만족도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맨틱 타로를 봐서 나의 무드적인 측면을 봅니다. 이 무드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밤일을 할 때 조금 서투른 게 내 연애에 있어서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또 다시 19금 덱을 꺼내서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19금 덱에서 완전히 짝살이 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너무 그렇게 무드만을 강요한 그런 연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이제 정말로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가실 때 굉장히 큰 부끄럼증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주의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쳐보신다면 연애가 성사될 것 같네요. 등등의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여러가지 카드를 섞어 쓰는 걸 좋아하고요.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이 카드 하나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네. 카드를 여러 개를 활용을 했을 때의 단점은 무엇이냐? 프리스타일 배열법으로 밖에 배열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큽니다. 네. 이 자리에 이 카드, 이 자리에 이런 걸 보는 걸 다 정해놓고 프리스타일로 스프레드를 짜서 리딩을 해야 하지, 정석적인 켈틱 크로스 덱을 사용을 할 텐데 여러 가지 카드를 섞어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켈틱 크로스 스프레드는 내가 카드를 뽑은 내가 카드를 선택한 이제 번잡함과 리딩을 하는 그 난이도에 비해서 결과치가 굉장히 좋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정석적으로 한 가지 카드를 사용하여서 뽑으세요 라고 만들어진 정석 스프레드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하는 프리스타일 배열법을 사용하는 게 이건 이치에 맞지 않고 서순에도 그르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유니버셜 덱으로 켈틱 크로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요 카드로 골든 타로로 금전운, 그리고 라마마 타로로 연애 운을 보겠다. 즉 켈틱 크로스 10장, 그리고 골든 타로 3장, 라마마 타로 3장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스프레드 천을 가득 메울 정도로 번잡하고 조잡한 스프레드가 탄생을 하지만, 이것을 이제 카드의 배열에 맞게 유도리 있고 융통성 있게 리딩을 해내고 이야기를 잘 결부시켜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리딩 결과를 통해서 이제 쿼런트와 상담을 한다면은 쿼런트의 만족도는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성향의 덱 3개를 동시에 스프레드를 짜서 리딩을 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해본 분들만 알겠지만 정말 더럽게 힘듭니다. 굉장히 지쳐요. 네, 진짜 이야기를 하고 리딩을 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 내 뇌세포가 자살하는 게 느껴지고 내가 매우 힘겨워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즉 이렇게 여러가지 카드를 봐서 이제 리딩을 할 때 뭐 상담료를 받는다 손 쳤을 때 정말로 한 셔플에 10,000원 이상 받잖아. 아니 10,000원 받아도 수지 타산에 안 맞아요. 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리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심도 깊은 리딩이 가능하며 쿼런트의 만족도 또한 높았고 적중률 또한 상당했다라는 게 제 경험 결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3개가 딱 작살나는 결과가 나오면은 전 그 작살나게 설명을 해줘요. 아, 쿼런트 분께서는 굉장히 미인이시고 아름다우시지만 이번 연도의 운세만큼은 굉장히 외모와 다르게 빠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줄줄 이야기를 해요.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겠죠. 당신은 연애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요. 금전운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좀 이렇게 안 좋기도 하고요. 당신이 벌어들일 만큼 투자한 만큼 이익 회수가 안 되세요. 전체적인 운세마저도 깝깝합니다. 9수가 꼈거나 혹시 뭔가 정말 살의 끝에 노래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이 물을 이렇게 안 뿌린 게 다행이고 싸대기 안 때린 게 다행이에요. 어머 별꼴이야 정말 하고 일어나서 갑니다. 전 겸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말을 했는데 돈을 받든 받지 않든 나 같아도 싸대기 때리고 싶더라. 그래 싶겠다. 에휴, 근데 이분 이대로 가면 2달 뒤에 좀 큰일 나실 것 같은데. 예, 아니나 다를까 2달 뒤에 카톡이 옵니다. 아 선생님, 그땐 제가 너무 무례했죠. 아 제가 이렇게 밥 한 끼라도 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속이 좁았네요. 혹시 시간 나실 때 언제 되시면은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을. 빤히 보이죠? 예. 넌 타겟책이 찾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내가 2달 뒤 그렇게 일이 터졌을 때 나를 찾아와가지고 좀 잘 해결하면 보인다라고 했는데 헐 그르친 때거든. 이미 늦었거든. 그래 이해해. 하지만 전 그 연락 잘 받지 않습니다. 예, 저 또한 굉장한 기분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나왔다간 또 어떻게 하라고요? 또 별꼴이야 정말 소리 들으라고요? 내가 너님한테 대접받은 거 다 체하라고요? 예, 물론 전 그런 느낌 때문에 잘 안 받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여러가지 카드를 여러가지에 따라서 심도 깊게 돌리면은 아무래도 골프채와 같이 이 장비는 원거리에 능해, 이 장비는 근거리에 능해, 이 장비는 커브에 능해, 요런 게 다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염두해서 나중에 내가 배열법마저 프리스타일로 마음대로 이제 쥐락 펴락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나중에 여러가지 스프레드 여러가지 카드 찾게 되더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1번, 오라클 카드는 그에 맞는 컨셉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오라클을 들고 다니며 이제 그에 맞는 상담을 해두는 게 좋더라. 2번, 타로 카드 또한 여러가지 컨셉에 맞게 배열이 되어 있고 이 컨셉이라는 것은 아트 스타일에 맞게, 컬렉터에 맞게 처음에 된 것으로 추정이 되나 그 아트 스타일에 따른 각자 특화된 상담 혹은 스프레드의 그런 분야를 가지고 있다. 3번, 내가 보고 싶은 상담, 내가 펴고 싶은 스프레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카드를 골라서 리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보고 싶고 한 셔플 안에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배열법에 있어서 숙련도가 필요하다. 마지막 넷째,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담 하나하나, 셔플 하나하나 매우 정말 더럽게 정말로 진짜 발바닥에까지 땀날 정도로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로에 대해서 숙련이 되었고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배열법의 공부와 각색의 카드의 특징에 대한 이해 및 공부 그리고 굉장한 체력이 필요하다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자, 오늘은 타로 리딩을 하는 분들이 여러가지 카드를 사용하시는 이유, 그리고 여러가지 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효용성, 그리고 한 가지 카드만 사용했을 때의 이점까지도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예, 만약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도움이 되었다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